갑신정변에서 식민지 시대 그리고 해방 전국에 이르는 파란만장한 발자취 속에 서재필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독립문과 독립협회, 독립신문으로 잘 알려진 서재필. 개화의 선구자로, 근대민족국가의 주창자로,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사람들은 아직도 그의 위대함을 기념한다. 1884년 12월 4일, 그날은 조선의 주요 대신들과 외국 공사들이 참석한 우정국 낙성식 축하 연회가 있었다. 그런데 연회가 끝날 무렵 갑자기 불이야란 소리가 들리고 불을 피하던 대신들은 칼에 찔렸다. 급진적 개화파가 조선의 근대적 개혁을 위해 일으켰다. 사흘 만에 끝난 갑신정변이었다. 갑신정변의 주역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이었고 행동대장 서재필은 이로 인해 그의 인생 전체가 뒤바뀐다. 정부의 추격을 받던 서재필 일행은 재물포항을 통해 망명의 길을 떠난다. 그들은 일본 나가사키항에 도착한 후 도쿄로 왔다. 대부분 일본 유학을 경험했던 그들은 일본의 볼테르라 불리는 계몽주의자 후쿠자와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더 이상 실패한 그들을 반기지 않았다. 조선 정부는 일본 정부와 갑신정변의 후속 문제를 처리하면서 이들 망명객의 인도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때 서재필 일행은 이노우의 외상과 면담하면서 일본에 있는 것이 너무도 위험함을 깨달았다. 그들은 위험한 일본을 떠나 미국행을 결심한다. 김옥균과 박영효는 글과 그림에 능해 그것들을 팔아 배싹 90원을 마련한다. 그리고 1885년 4월 미국행 화물선 엠파이어 오브 차이나호를 탔다. 일본을 떠난 지 2주일 후 서재필 일행은 낯선 미국 땅에 도착한다. 그들이 가진 것은 선교사가 써준 소개장이 전부였다. 샌프란시스코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도시다. 1849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금을 찾아 대륙을 횡단하거나 기나긴 항해를 거쳐 몰려들었다. 당시 신문은 이들을 멀리 은둔의 나라에서 온 망명자들이라고 불렀다. 한때는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서양의 생소한 도시 밑바닥에서 지내고 있다며 퍽 동정적으로 보도했다. 서재필은 자기 혼자 영어 사전을 만들어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빠짐없이 교회에 다녔다. 영어도 배우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기독교는 당시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서재필은 여기서 은인을 만나는데 마침 이곳을 여행하던 탄광업자 홀렌백이었다. 홀렌백은 서재필에게 모든 학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말리타구 혈혈단신의 서재필에게는 천재 이루의 행운이었다. 그는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향한다. 샌프란시스코에 온 지 약 1년 반 만인 1886년이었다. 서재필은 홀렌백이 세우고 이사직을 맡고 있던 해리 힐맨 아카데미에 입학한다. 그가 다닌 학교는 후에 다른 고등학교와 통합된다. 통합된 학교 자료실에서는 당시 서재필의 미국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볼 수 있다. 그의 이름은 필 제이슨,
서재필을 거꾸로 발음한 것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매우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것으로 기록돼 있다. They are all excellent, excellent, absolutely. If you receive a prize of any kind, it is excellent. 당시 서재필은 외국어, 작문, 웅변, 역사 등의 기초교육과 수학, 생리학, 화학 등 신학문을 배웠다. 특히 이곳에서 민주주의와 합리주의의 기초교육을 받았다. 당시 서재필에게 감명을 주었던 것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민주주의 개념,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유와 번영을 추구했던 독립정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재필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의 후원자였던 홀렌백과 결별하게 된다. 서재필이 선교사가 돼 조선으로 돌아갈 것을 바랬던 홀렌백과 의견차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일자리를 찾아 워싱턴으로 갔다. 서재필은 우여곡절 끝에 미 육군 의학도서관에서 일자리를 얻는다. 그는 여기서 중국과 일본어로 된 의학서적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서재필은 의학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서재필은 낮에는 번역 일을 하고 밤에 야간대학에서 공부했다. 그가 다닌 학교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전신인 컬럼비안 대학 의학부, 그리고 마침내 1892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 의학사 학위를 받는다. 서재필은 이 즈음에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 그리고 미국인 여자를 만나 1894년 결혼을 한다. 그의 나이 30살 때다. 그의 결혼 상대자인 뮤리엘은 미국의 명문가 출신이었다. 서재필의 결혼 소식은 당시 신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서재필이 미국 사회에서도 꽤 알려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빈손으로 미국에 온 지 10년 만에 미국 생활에 정착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조선의 국내 사정은 변화하고 있었다. 갑신정변의 가담자들은 사면된 상태였고 개법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 특히 이 즈음 서재필은 갑신정변 동지인 박용효를 만나게 된다. 박용효의 설득으로 서재필은 한국행을 결심한다. 서재필이 돌아왔을 때는 11년 전 그가 망명객 신분으로 떠날 때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그는 중추원 고문으로 또 미국인 신분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그는 집권 세력과 신문 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본은 새로운 신문 발행을 준비하는 서재필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한다. 그러나 아관 파천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자 새로운 신문의 요구는 현실화됐다. 서재필은 정부의 지원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독립신문을 발간한다. 장간사에서 그는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천명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읽어 신문이 여론 형성의 장이 되도록 했다. 이러한 생각은 갑신정변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그는 민중의 각성과 조직 없이는 어떠한 혁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이는 또한 그가 겪은 미국 민주주의의 영향이기도 하다. 당시 퓰리처는 자신의 신문이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을 위해 봉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서재필은 계몽과 여론 형성을 위해 강연과 토론회도 개최했다. 배제학당의 협성회는 그가 고교 시절 서클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 독립에 대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독립문을 세운다.
독립문 기공식에는 5, 6천 명이 참석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1898년이 되면 열강의 이권 침탈은 더욱 본격화된다. 1월 초 러시아는 부산 저룡도 기지를, 일본은 경부선 철도 부설권을, 미국은 서울 시내 전차 부설권을 요구한다. 서재필은 신문과 대중집회를 통해 당시 강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러시아와 일본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이에 크게 반발해 여러 경로를 통해 서재필의 미국 귀환을 시도한다. 서재필이 떠난 후 독립협회는 고종에 의해 해산됐고 많은 관련자가 체포됐다. 또한 독립신문도 이듬해 폐간된다. 결국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이 무렵 미국으로 돌아간 서재필은 펜실베니아 대학의 한 의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여기서 아마 그는 의학 관련 출판에 관계한 것으로 보인다. 서재필은 1904년부터 고등학교 동창과 인쇄업 겸 문방구 사업을 시작했다. 1914년 독립한 그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서 종업원이 70명이나 됐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명도도 넓혀갔다. 가정도 안정이 돼 두 딸을 낳았는데 아마 가장 행복하고 안정된 시절이었을 것이다.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의 무단 통치가 극에 달하자 조선의 전민중은 1919년 3월 1일 전면적으로 봉기했다. 미국의 한인 사회에도 이 사실이 알려졌다. 그들은 빗속에서도 행진했다. 한인 대회 참석 인원은 150명 정도. 당시 하와이를 제외한 미주 한인 인구가 약 1000명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참가율이었다. 당시 미주 한인들이 주로 서쪽에서 살았던 것에 반해 동쪽인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것은 서재필이라는 한인 사회에 든든한 지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친우회라는 조직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에 청원하는 한편 대중집회를 통해 압박을 가했다. 한국친우회 조직은 미국 여론을 움직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제 그는 62살의 나이로 의대에 다시 입학한다. 서재필은 60대의 나이에도 많은 연구를 했고 결과를 내기도 했다. 그가 개업할 때까지 의학 잡지에 발표한 논문은 5편에 달한다. 서재필은 기고 활동을 계속했다. 1922년부터 1940년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민, 신한민보 등 국내외 신문 잡지에 글을 기고하며 국민의 각성과 단결을 강조했다. 드디어 해방이 됐다. 서재필을 국내로 데려오고자 추진한 것은 평소 서재필을 존경해왔던 김규식이었다. 그는 당시 미군정 사령관인 하지에게 서재필의 귀국을 요청한다. 서재필은 각계각층의 환영 인파를 맞았다. 해방 전국의 혼란 속에서 서재필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는 사뭇 컸던 것 같다. 일부 국내 정치 세력은 그를 이승만을 대체할 대안으로 여기기도 했다. 그는 공공연히 나는 노령으로 아무 야심도 없다. 나은 지위도 원치 않고 명예도 바라지 않는다. 나의 유일한 관심은 국민 교육에 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비정치적 활동에 머물렀다. 결국 남북한 단독 정부가 수립됐다. 서재필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통일 국가를 세워 잘 살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얘기했다. 이런
서재 페리가 미국에서 말하는 것이요. 합하면 조선이 살 테고 만일 나뉘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요. 조선이 없으면 남방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고 북방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니 그니 왜 죽을 일을 할 묘리가 있습니까? 살도리들을 하시오.